2021학년도 공립유치원 임용고시 합격수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저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졸업 이후 2년간 임용고시를 준비했으나 꿈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어린이집에서 3년간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2020년 일반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되면서 대학원 공부와 임용고시 공부를 1년간 병행한 끝에 합격을 안게 되었습니다. 임용고시 준비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초수, 재수 시절 요령 없이 공부한 2년, 온전히 임용고시에 매달린 기간은 대학원을 병행한 1년입니다. 구체적으로 월별 공부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저는 부끄럽지만 제가 2년간 겪은 시행착오를 알려드릴 겸 실패의 수기도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도는 없지만 적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명확하니까요. 네, 이렇게 공부하셨던 것에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할 수 있는 합격 수기 알려주신 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실패 수기, 목표, 수석해야겠다. 전부 다 공부한다. 이런 각오가 오히려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공부하게 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꼴등으로 붙어도 좋다. 인생 길고 안 되면 한 번 더 하지 뭐. 자존감과 강한 멘탈을 가지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 2월 한국사입니다. 고시문을 쓰는 시간을 공부 시간으로 착각하지 말자. 저는 1월, 2월부터 개론 수업을 들으면서 고시문을 외웠습니다. 전에는 고시문의 양이 더 많았기에 손이 기억할 때까지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외웠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을 때 고시문을 쓰면서 공부하는 기분에 취해 있던 것 같습니다. 고시문은 누리과정 공부가 된 이후부터 외워도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합격 수기는 어떻게 선생님이 반영을 하셨을까요? 제가 아직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국사 능력 시험을 보면서 일을 잘 마무리 짓고 퇴사를 해야 했기에 제대로 된 공부는 하지 못하고 새롭게 바뀐 2019 개정누리 과정만 틈틈이 읽는 정도였습니다. 이 개정 누리과정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선생님께는 아주 좋은 사전 배경 지식을 형성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3, 4월입니다. 전부 필기하기에 공부할 내용은 너무 많다. 저는 학부 때부터 손이 기억할 때까지 써서 외우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임용고시의 범위는 너무 방대해서 쓰다 보면 지치거나 한 번 돌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적고 내가 공부할 것을 인출하는데 에너지를 사용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영하신 건요. 개론과 기출문제를 공부하였습니다. 강론을 공부할 시간을 짧게 잡았기 때문에 기출문제 역시 강론과 유아교육과정 파트까지 모두 끝내고 넘어갔습니다. 강의는 빠르게 듣고 넘어가고 필기는 어려운 부분을 이해했는지 중요한 것을 암기했는지 확인하는 정도로 백지 쓰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 내용에 조금 동의를 하는데요. 저도 공부를 할 때 조금 써서 공부를 했던 유형이었는데 그 방법은 조금 임용고시와는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선생님처럼 중요한 부분, 꼭 외워야 될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필기했던 것 같습니다. 5월, 6월입니다. 좋은 자료는 정말 많다. 있는 자료 활용하기. 필기도 좋아하는데 심지어 자료 정리도 좋아했습니다. 퇴사한 이후 공부할 때 강사님 자료도 다 보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자료 정리는 왜 하는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들여 직접 만들기보다는 강사님 사이트, 공스타그램에도 자료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격 수기는요.
강론을 공부했습니다. 강론은 양이 많은 만큼 누주에게도 쉽기에 기간을 아주 짧게 잡는 나름대로 세운 전략이었습니다. 스스로 공부를 하고 이때부터는 강의를 모두 듣지 않고 이해되는 부분만 강의를 들었어요. 장학 자료는 중요한 개념만 외우되 나머지 자료는 마치 수업을 준비하는 선생님의 마음으로 즐겁게 읽었습니다. 저는 제 공부 상태와 상관없이 강사님들의 커리큘럼만 쫓다가 쓴 결과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퇴사 이후에는 제 공부에 알맞은 속도로 필요한 만큼만 강의를 이용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실제로 다 못 들은 강의도 꽤 있었습니다. 우리 목표는 완강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아는 것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암기도 시간에 쫓겨 큰 틀만 간결하게 외웠어요. 이 이론의 배경은 무엇이고 각 하위 요인 간에 무엇이 다른지 명확하게 변별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 결과 나는 분명히 아는 개념이라고 생각했으나 오답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합격한 해에는 이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하거나 쓰면서 인출할 수 있을 때 저의 개념이 형성된다고 생각하며 공부했습니다. 회독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책에 발을 정자 써가며 의미 없이 돌리는 것만 반복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보고 싶은 내용만 반복해서 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패를 반영해서 합격하실 때 이제 공부 방법을 안내해 주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요, 문제풀이와 모의고사를 병행하였습니다. 저는 인출이 덜 되었던 점을 깊이 반성하면서 민정성 강사님이 주신 문풀 자료와 모의고사 자료를 굉장히 열심히 풀었어요. 주중에는 문제를 풀고 부족한 부분을 개론과 강론서를 참고하며 보충하고 가장 앞에 정리된 개념들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특히 문제풀이의 서답형 문제 연습을 아주 많이 했어요.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는 답안지에 연습해 보았습니다. 채점하면서 키워드 넣어서 쓰기와 문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답쓰기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어요. 덕분에 서답형은 틀린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회독이라는 것도 문 풀 때 가장 많이 했는데 이 역시 돌리는 것보다는 내가 모르는 내용을 찾고 또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문제를 풀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그 파트를 읽다 보면 공부가 덜 된 부분이 꼭 있었어요. 11월 달입니다. 실패하셨던 실패수기는 초수 재수 시절에는 서답형 채점을 건성으로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원하는 답은 나는 끼니를 걸러서 배가 고프다인데 나는 아침을 안 먹었다 정도만 써도 맞았다고 했거든요. 예상 점수와 실제 점수 차이가 많이 나면서 실패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답에 조금 가까이 되게 연습을 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동안 했던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대학원 병행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정말 많았어요. 따라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익히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들, 문제풀이에서 자주 나온 것, 내가 자주 틀리는 것, 강사님이 강조한 것을 위주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1차 준비 기간과 2차 준비 기간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1차는 앞에서 길게 다루었기 때문에 2차에 대해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준비 기간에는 스터디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1차 점수를 보고 합격 가능성이 없겠구나 싶어서 대학원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1차 합격 발표가 난 후 아주 급하게 준비를 시작했는데 다른 선생님들보다 준비 기간이 짧았던 만큼 짜투리 시간까지 아주 촘촘하게 활용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시간표를 보시면 7시 반부터 9시까지는 출근하는 시간이셨는데 버스에서 면접을 공부하셨다고 해요. 9시부터 10시까지 만능 틀과 활동 유형 공부하고 10시부터 6시까지 스터디를 하셨어요. 쉬는 날에는 영상을 촬영하고 자기 반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6시부터 8시 반까지. 네.
퇴근하면서 버스에서 또한 면접 공부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시간,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까지 놓치지 않고 그 시간 동안 공부를 하신 거죠. 8시 반부터 10시까지는 지도서 읽고 스터디 과제를 하셨습니다. 네. 스터디하는 선생님들 피드백도 정말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영상을 보고 스스로 분석했을 때 가장 빠르게 실력이 늘었습니다. 제 눈빛, 표정, 몸짓과 목소리, 억양, 잘못된 습관 등이 잘 보였기 때문입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으로 바뀌었지만 2015 누리과정 지도서에는 좋은 발문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례대로 줄을 서서 화장실을 가야 한다고 말을 하는구나. 그런데 정말 급한 친구가 뒤에 있다면 양보해 주어야 할까?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라며 규칙을 지켜야 하지만 때로는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발문도 참고할 수가 있었어요. 활동 시 유의점에서 내가 실제로 수업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도서 내용도 좋지만 학교안전정보센터에 나온 장학자료를 활용하면 현장 경력이 부족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가 났을 때 신발을 신지 않고 빠르게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진이 났을 때는 물건이 떨어져 깨진 것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이동해야 한다. 이런 팁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나는 공부하면서 이렇게까지 해봤다. 나는 직장인이다. 직장인이다. 계속 체면을 걸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태해지는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한다고 생각하고 집에서도 평상복을 입고 직장인처럼 매일 공부하는 곳으로 출근했습니다. 대학원 공부는 퇴근한 후에 했습니다. 일주일 업무, 그러니까 공부나 과제를 끝내지 못하면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쉬는 날도 연차, 반차 개념으로 정해놓고 쉬었어요. 이 선생님은 자기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셨네요. 네, 이렇게 자기가 어떤 시간 동안 9시부터 6시까지 그 정해놓은 시간에 맞춰서 시간을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스터디는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초수, 재수 때는 스터디를 많이 이용해서 아침 기상부터 고시문 쓰기, 같이 해설서 읽기, 문제 만들어 돌려서 풀기 등 안 해본 스터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보니 장독립적인 성향이었고 퇴사 이후 1차는 오로지 혼자 공부했습니다. 네, 자신의 그런 공부 성향을 파악해서 스터디를 활용하시고 또는 혼자 이 선생님처럼 장독립적인 성향이라면 혼자서 공부하고 또 2차 때 스터디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